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14강이죠. 평균의 종류와 그 쓰임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 그러면 산술 평균을 의미합니다. 근데 산술 평균 말고도 다른 평균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균의 종류가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화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산술 평균은 우리가 초보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평균값을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산술 평균에서 이걸 구하는 경우에는 순간값의 합을 그 순간값을 측정한 도수로 나누는 거예요. 도수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기하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제 이렇게 두 개면 A와 B의 값을 더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조합 평균은 더해서 분모에 쓰고 두 배의 A, B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조합 평균을 구하는 수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산술 평균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산술 평균에서 예를 들어서 값이 두 개예요. 두 개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으면, A와 B라는 값이 있으면 A, B가 도수가 하나, 두 개니까 2로 나눠야 되겠고요. 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건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A, B, C, D의 값을 주어지면은 이건 4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산술 평균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면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성적이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중간고사가 예를 들어서 50점을 맞았다 이거예요. 50점.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를 60점을 맞았다 이거야. 이거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름방학에 열심히 해서 이제 2학기의 중간고사를 90점을 맞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80점을 맞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평균 성적은 어떻게 되냐? 평균 성적은 도수가 하나, 둘, 셋, 네 단위에 4. 50 더하기 60 더하기 90 더하기 80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60하고 90을 더하면 150이죠. 거기다가 이거랑 더해서 130이죠. 그러면 280인가요? 280. 그러면 이건 280에다가 4로 나누니까 4, 7, 28, 그래서 70점이 나오더라. 이런 거, 이렇게 구하는 성적을 평균 성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더 간단하게, 이게 산술 평균은 이게 50, 60, 80, 90이면은 이게 중앙값이 평균이니까 50과 90, 60과 80 합해도 다 140, 140이잖아요. 그 둘 나누면 70이니까 중앙값으로 계산해도 되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산술 평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쓰는 그냥 말하는 평균값이 산술 평균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산술 평균은 이제 그만하고, 두 번째 이 기하 평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우리가 기하 평균은 언제 쓰냐? 기하 평균의 쓰임새.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압축기 제조회사가 있는데, 압축기를 만들 때, 이 압축기는 이제 대기압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목표로 하는 압력을 올려주는 그런 기계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압축기가 있는데, 압축기를 2단으로 설계하려고 해요. 2단 압축기. 2단으로 설계하려고 그럴 때의 중간단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1기압에서 빨아들여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100기압을 만들고 싶다. 예. 그런데 중간단을 하나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 평균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오답을 낸다는 거예요. 오답은 이게 1기압에다가 100기압을 더하고 둘로 나누니까 101이니까 이거는 50.5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말해서 오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써먹는 게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루트 AB니까 하나는 1기압이고 하나는 100기압이죠. 이렇게. 그럼 1 곱하기 100은 10의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루트 10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루트가 벗겨져서 10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이게 답이 10기압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요. 여기가 1기압입니다. 1기압. 근데 내가 목표로 하는 기압은 예를 들어서 이게 100기압이에요. 100기압. 목표 기압이 100기압인데 이 1단 압축기면 1기압에서 바로 100기압을 가지만 중간에 단을 하나 만들어 갖고 중간단을 만들자. 그럴 때 그 중간단 압력이 얼마라고요? 10기압이다 그랬어요. 10기압. 이게 10기압이에요. 10기압.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기압에서 10기압으로 올리고 10기압에서 100기압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계의 성능은 똑같은 거니까 1에서 10기압을 갈 때 이게 10배죠. 10배. 10기압이니까 그 똑같은 성능으로 10기압에서 100기압 올리는 것도 10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어떤 도움닫기를 할 때의 발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기압에서 10기압으로 올리고 10기압에서 100기압으로 올리면은 1기압에서 10기압 될 때가 10배고 또 10배가 돼서 100기압이 된다.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쉽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비슷한 유제 하나를 더 들어보면요. 만약에 1기압에서 64기압으로 만들겠다. 1기압에서 64기압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한번 유제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1기압에서 64기압으로 만드는
압축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2단 압축기로 2단으로 설계하자가 2단 압축기로 설계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럼 이때의 중간값은 어떻게 되냐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기하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중간단 압력이요. 중간단 압력. 이게 기하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하평균. 이거는 루트 1 곱하기 64. 64는 88이 64니까 이건 8기압이 된다. 그런 얘기죠. 8기압. 8기압이니까 자, 여기가 1기압이에요. 1기압. 목표로 하는 기압은 내가 여기가 64기압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의 이 단수는 얘는 8기압이 돼야 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8기압이 돼야 정상이다. 그래서 1기압에서 8기압 올라갈 때 또 8기압까지 해서 한 다음에 64기압으로 올리면 당연히 1에서 8기압이니까 8배 아니에요? 8배. 그 다음에 8기압에서 64기압은 88이 8배죠. 그러니까 동일한 성능을 지닌 압축기가 이렇게 1기압, 8기압, 그래서 64기압.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이게 중간단의 압력은 반드시 기하평균이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똑같은 이 압축기를 이번에는 중간에 하나 더 둬서 3단 압축기로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3단 압축기. 3단 압축기로 만들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중간단의 압력이 2개가 있는 거죠. 중간단의 압력이. 그러니까 제1중간단 압력의 값은 역시 루트 1 곱하기 64. 이게 3이에요. 3단이니까. 그러면요, 요게 64는 4의 3제곱입니다. 그러니까 3제곱근의 4의 3제곱이니까 역시 이 근호가 풀려서 4기압이 되는 거죠. 4기압이 되고요. 제2중간단 압력은 3제곱근의 이 값, 1 곱하기 64를 곱한 거에 제곱이 돼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요 자체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 돼서 16기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기압이에요. 1기압인데 여기서 목표로 하는 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밑에다가 요게 목표로 하는 게 64기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간단을 제1중간단은 4기압이니까 여기서 여기 4기압밖에 안 올라가. 4기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제2중간단으로 보낼 때는 요게 16기압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보시면 1기압에서 4기압이 4배잖아요. 4기압에서 6기압도 4배. 16기압에서 64기압도 4배. 이렇게 돼서 제1중간단 기하평균값, 제2중간단 역시 기하평균값 서로 계산해서 만들어내더라. 이 이외에도 4단 압축기로 설계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죠. 하여튼 압축기가 쓴 거 설계할 때 단수를 할 때 우리가 마치 도움닫기 할 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중간단 압력 설정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우리가 용례, 기하평균을 언제 쓰나 그런 용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쓰는 평균값이 조합평균이 있다고 그랬죠? 조합평균. 조합평균값은 두 개의 도수 A와 B를 더하고 두 개의 A, B를 곱하는 값으로 구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의 물리 7급 공무원이나 뭐 이런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걸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가 있는데 철수네 집에서 철수가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모네 집에 갔다 왔다. 그러면 갈 때는 평균 시속으로 6km/h의 평균 속력으로 가가지고 이모네 집에다가 물건을 전달해 주고 올 때는 요거보다 절반인 3km/h로 되돌아왔는데, 이때 단서는 요 이모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거를 정상적으로 정통 코스로 풀으려면은 이렇습니다. 정해라고 그러죠. 그걸 정해. 올바른 해법, 정해. 정해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철수네 집에서 이모네 집까지의 거리를 직선 거리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철수네 집에서 이모네 집까지의 거리를 직선 거리로 표시해 보면, 이 직선 거리 값이 모르니까 그 거리를 x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철수네 집에서 이모네 집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자. 그런데 갈 때의 평균 속력이라고 그랬으니까 갈 때의 평균 속력이 6이고 되돌아올 때의 평균 속력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평균 속력의 정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기호 V, 벨로시티의 첫 글자를 따서 V라고 쓰고, 거리는 예를 들어서 뭐 X 하면 되죠. X. 그다음에 걸린 시간이 T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 있는 이게 6km가 이제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6은 갈 때 걸린 시간이 T1. 간 거리는 X가 되고요. 두 번째, 되돌아올 때는 속력은 3인데 똑같은 거리 X를 올 때 걸린 시간을 T2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T2.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 속력, 전체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전체 이동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전체 걸린 시간.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 거리가 x, 온 거리가 x입니다. 근데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시간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갈 때의 평균 속력 6과, 여기 t1이고요. 이거 x니까 t1은 6분의 x죠. 그리고 이게 t1 더하기 t2인데, 요 식에서 t1은 6분의 x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x 더하기 올 때 t2는 3분의 x잖아요. 3분의 x. 근데 간 거리는 x와 x를 더했으니까 2x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2x.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9로 통분이 되죠. 6으로 통분이 되죠. 6으로 통분이 되면 x 더하기 이건 2 곱해줘야 되니까, 그죠? 2x가 되고요. 얘는 1분의 2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번분수의 약속상, 규칙상.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6분의 3x 분의 1분의 2x 이렇게 되죠. 간단한 수학적 요령에 의해서 이제 비로소 같은 자리에 있는 x 미지수가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번분수가 요게 긴 가로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게 분모, 요게 분모 1 곱하기 3이 분모,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분자죠. 요게 분자. 자, 그런데 이거는 3하고 6을 바로 약분이 가능해요. 이게 3일은 3, 3이 6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되죠. 1 곱하기 1은 1이고요. 1 곱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2는 4잖아요. 4. 그럼 이게 결국은 답이 뭐예요? 4죠. 4. 단위는 킬로미터 파 아워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해, 올바른 해라고 그랬어요. 정해. 그런데 정해대로만 풀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좀 걸려요. 뭐 한 1분, 뭐 1분 30초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경우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조화 평균 값으로 구하면 그냥 바로 직방으로 답이 나와요. 자, 조화 평균 값. 네. 자, 갈 때는 6, 올 때는 3. 2 곱하기 6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요. 이게 분모가 9지 않습니까? 9고요. 여기 이걸 또 똑같이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맞추기만 하는 게 낫죠. 3, 3은 9니까 이게 3이고요. 그 다음에 3하고 6은 약분하면 다시 2죠. 그럼 2 곱하기 2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로 계산해서 4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자, 이거로 이렇게 해서 푸는 학생과 이런 방법으로 밖에 모르는 학생과는 시간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시간적 이득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조합평균으로 구하면 손쉽게 답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조합평균의 쓰임새는 뭐 철수가 이모네 집에 갔다 심부름 갔다가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많이 수고하시는 택배 아저씨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택배 아저씨들. 여기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층을 따라서 한 3층, 이게 1층, 2층이고 이게 3층. 이 3층이라면 두 개의 층은 이 아저씨들이 물건을 가지고 그냥 막 이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문 앞에다가 택배를 놓고, 택배 상자를 놓고서 다시 뛰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1층에서 3층으로 뭐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 미터 파세크의 속력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좀 빨리 내려올 수 있으니까 4 미터 파세크의 속력으로 내려오면 2로 올라갔다가 4다.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올 때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잖아요. 이것도 조합평균이니까 뭐예요? 조합평균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계산해 보죠. 자, 2와 4니까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그랬어요. 조합평균의 값은 계산하는 공식이. 이거는 2 더하기 4. 2 곱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 2, 4, 6분의, 그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하고 맞추기만 한다고 그랬죠? 요거하고 2하고 이거 3 약분하니까 3분의 2, 4, 8, 8이네요. 3분의 8.
3분의 8 리터 파세크가 정답이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산행을 갈 때 등산로를 따라서 이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 평균 얼마 정도의 시간 걸림, 그럼 평균 속력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산, 저 반대편으로 하산을 하는데 하산할 때도 얼마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산을 등반하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걸린 그 전체적인 평균 속력의 값은 뭐냐? 단 산 정상에서는 산 정상에서 머무른 시간은 없다라고 가정한다. 이렇다면 올라오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 이렇게 해서 조합 평균 값으로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평균은 산술 평균이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그냥 두 번째로는 기하 평균이 있고 세 번째로는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거는 간단한 수학의 수열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수열에서 등차 수열, 그다음에 등비 수열, 그다음에 조화 수열 뭐 이런 거에서 사실은 그 중앙값을 택한 그게 이제 이 평균값인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